법원이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가 부당하다며 취재 방해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취재 거부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북 청도군이 특정 종교 작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하수 청도군수가 작가의 말만 믿고 경력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FC가 태국 전지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지 팀과 경기에서 승리하며 캠프를 마쳤는데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일까지 대과 경북에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데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2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습하고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대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무겁고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강풍이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는 내일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에도 오늘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적지만 내린 비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은 다시 조금 내려가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문경 육가공업체 화재 현장에서 고립됐던 구조대원 2명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1시쯤 불이 난 공장 3층에서 구조대원 1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오전 4시 14분쯤 또 다른 구조대원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순직한 대원은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속 35살 박모 소방사와 27살 김모 소방교로 화재 현장에 투입돼 인명검색과 화점 확인 도중 불길에 휩싸이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이 무너지고 시신 위에 구조물이 많이 쌓여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7시 50분쯤 경북 문경시 신기동 제2일반산업단지 내 4층짜리 육가공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당시 공장 관계자 5명이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의 인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0여 대, 인력 33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가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취재 거부 조치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취재 거부가 홍 시장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취재 방해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홍 시장은 취재에 응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양심의 자유라며 자신은 취재 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30일 대구 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톡이 다룬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을 왜곡 폄훼했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고 대구시는 공지를 통해 산하기관에까지 취재 비협조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의 명예훼손 무혐의 판단 불송치 결정에도 계속되는 취재 거부에 대구문화방송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1 민사부 정경희 부장판사는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구문화방송 소속 스태프들이 취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송 비용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취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대구시 공무원 등 취재 상대방이 갖는 의사결정권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홍 시장이 취재 거부를 지시 명령하지 않았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간부회의 발언 내용, SNS 게시글 등에 비춰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이던 1월 19일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취재 거부를 철회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신인이 명확하지 않고 실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시장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재반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봐서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고요. 취재 거부 지시로 대구 문화방송은 취재의 자유와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말했던 취재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자연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선언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자유 내에는 취재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 결정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앞으로도 아마 이 사건이 리딩 케이스로서 계속 참고될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홍 시장은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의미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거부 지시는 자신이 하지 않았고 지시도 이미 철회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둘 다 존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신은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 취재에 응할지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법적 근거도 없는 취재 거부는 9개월 만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취재 거부의 계기가 된 대구문화방송의 보도 내용을 놓고 대구시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앞으로 홍준표 시장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경찰은 이종헌 대구시 특보가 대구 MBC의 신공항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대구시는 불복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취재 자유 침해는 점점 노골화되고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홍준표 시장의 태도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대구문화방송의 대구로 보도와 관련해 대구 MBC가 가짜뉴스의 진원지임이 정정 보도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다며 정정보도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 측 의견을 더 실어주는 반론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홍 시장이 명백한 거짓 주장을 한 겁니다. 취재 거부 9개월이 지나며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홍 시장과 대구시는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홍준표 시장하고 대구시는 대구 MBC하고 대구 MBC 구성원들에게 좀 이 공개 사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에게도 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폐쇄적이고 좀 독단적이고 좀 일방적인 어떤 그런 대구시 행정들을 좀 근본적으로 좀 개혁을 해서. 대구문화방송은 지난 9개월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취재 거부 과정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 청도군이 특정 종교 작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작가의 수상한 이력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작가의 작품을 사들이고 설치한 건 김하수 청도군수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직접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 군수는 작가의 말만 믿고 경력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군수가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해봤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모 작가가 프랑스 파리에서 교수로 일했다고 알린 시기, 실제로는 청송보호감호소에 복역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알려진 이력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어떻게 청도군에 작품을 설치할 수 있게 됐을까? 김화수 청도군수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이 6.25 때 첫사랑의 아버지와 엄마, 아버지는 외국분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거기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외국에 가서 입양이 돼서 작가 생활을 하게 됐다. 그렇게 자기가 청도가 어머니 고향이라는 걸 알고 남은 인생에 대해서 청도에 모든 삶을 투자하겠다. 처음에는 작품 판매가 아니라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작품에 대해서도 기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이 관계를 오다가 기증품도 많이 받았고 작품 기증으로 관계를 다진 최 씨가 군수에게 원하는 작품은 만들 수 있다고 해 예산을 투입한 구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문화와 예술의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 했을 때 자기 작품도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다. 그래서 신화랑 풍류 마을에 화랑과 풍류와 관련된 작품이 없는데 많이 고민스럽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너무나 횡하니 가니 맞는 작품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그런 작품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뒤 그림으로 작품을 본 군수는 최 씨가 운영하는 강원도의 종교박물관을 방문한 뒤 바로 작품 구매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제작에 관련된 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래 보니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장구 치는 폼, 또 화랑도의 기상 이런 작품들을 자기가 그려서 오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넣게 됐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에 대한 검증은 없었습니다. 김 군수는 이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물관에 방문했을 때 보니 저희들로 봐서는 작품이 대단하다는 느꼈었고 그래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믿게 됐던 그런 절차적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조사하지 않고 더 그분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 전부다라 생각을 합니다. 군수의 설명대로 자신도 속은 채 작품 구매가 진행됐다면 설치 후 7개월이 지날 동안 이른바 세계적 작가의 작품을 왜 알리려 하지 않았는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작품 구매를 무리하게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났던 대구FC가 귀국했습니다. 약 3주간 진행된 전지훈련의 마지막 일정은 캠프가 펼쳐졌던 치앙라이 연구팀,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와의 공식 친선 경기였는데요. 깔끔한 승리로 1차 태국 캠프를 마쳤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 치앙라이 현지에서 석원 기자입니다. 캠프 기간 내내 대구FC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냈던 치앙라이 유나이티드. 이별을 앞두고 두 번째 연습 경기를 공식 친선 경기로 입장권까지 판매하며 진행했습니다. เหตุผลที่จัดการแข่งขันในครั้งนี้ก็คือผมอยากให้ไทยแฟนนะครับแล้วก็แฟนฟุตบอลชาวเชียงรายได้มาดูทีมนะครับแล้วก็มาดูมาตรฐานฟุตบอลระดับ K1 อย่างแดกูครับ 지역의 유력 인사들까지 함께 찾으며 친선 경기 이상의 분위기를 만든 맞대결. 대구는 전반 6분 바셀루스의 돌파로 만든 찬스를 김영준이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터진 추가골까지 2대0. 완벽한 리드를 잡은 대구FC. 전반을 책임졌던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최원건 감독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해줬다는 거, 거기다 운도 좀 따라줬고, 근데 반대로 후반에 우리 기존 선수들은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실점하지 않고 조직력을 잘 갖췄다는 거, 그리고 아직은 조합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도 좋은 상대와의 경기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난이도가 있고 다들 개인 능력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같이 어린 선수들이 특히 너무 잘해줘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 좋은 기억 가지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이어진 3주간의 캠프에 깔끔한 마무리가 됐던 한판 승부.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를 끝으로 태국 일정을 마무리한 대구FC는 2월 남해로 이동해 시즌 준비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죠. 그런데 골목상권 상인들은 매장 영업 규제를 푸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은 온라인 배송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도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산 MBC 조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한 달에 2번 공휴일에 무조건 쉬도록 하는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24시간 휴무일 없이 가능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릭 같은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지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변 대형 마트에서 제약 없이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골목 상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커머스 업체가 장악한 온라인 배송 시장이 대형 마트까지 가세하면 동네 상점,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우리 납품업체들도 지금 들어오면은 지금 뭐 납품할 게 없다 해가지고 다 죽는 소리 하는데 정말 큰 기업들만 살리고 작은 업체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2번째로 전통시장 상인수가 많은 곳으로 지역 경제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본사는 99%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소비한 돈이 수도권으로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 경제가 더 말살될 수밖에 없다. 시장을 찾은 소비자 의견은 엇갈립니다. 매출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면 전통시장이 죽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바꿨다가 또 다시 이제 바꾸니까 이분들은 대책이 없잖아요. 깨끗하고 소비자 입장이 좋죠. 편리하니까. 대구와 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꿨습니다. 이에 관계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조례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대형마트 규제 폐지 전후 그 효과를 비교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는 휴무일 전환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울산 지역 10대 자원봉사자 수가 4년 사이에 80%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해진 데다 대학 입시에서 개인 봉사 실적까지 빠지면서 참여 숫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울산 MBC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 남부 도서관에서 고등학생 1명과 대학생 2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하루에 자원봉사자 4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부쩍 결혼이 생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0대 청소년들이 앞다퉈 신청했던 봉사활동인데 지금은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발표된 1년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를 한 울산 지역 14살에서 19살 사이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지난 2019년 3만 7천 명이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만 6천여 명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7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개인 봉사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친구들이 사실상 그게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이제는 이게 봉사활동 사이트를 알아도 자발적으로 참여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학생 자원봉사자가 급감하자 울산 강북교육청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는 3월부터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봉사 프로그램 참가자를 교육청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서도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또 학급이나 동아리별 봉사활동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제 공감하는 능력들이 결국은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가장 잘 길러지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요청하는 곳은 140곳이 넘지만 한두 명을 모집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입시 제도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정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칠곡군 지천면 김남선님 20만 원, 영천시 영천디지털 5에 20만 원, 영천시 주식회사 정도건설 20만 원, 영천시 주식회사 삼성건설 중기에서 20만 원, 칠곡군 지천면 월남 참전 유공자회에서 20만 원, 칠곡군 양목면 대구약국 김영본님께서도 20만 원, 구미시 신평이동 진주 칼국수 냉면에서 18만 5천 원, 칠곡군 가산면 다부 1위 경로당에서도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10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새벽 청도군 각북면 펜션에서 10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을 비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한국도로공사의 법적 분류를 준시장형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역의 필수 의료 역량을 늘리기 위해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대병원은 총 정원과 인건비가 법령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장비 30여 대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임야 33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산림청은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는지 감시하며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대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강풍이 예상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는 내일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에도 오늘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적지만 내린 비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고령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9도, 고령 8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경북 북부도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안동의 아침 기온은 0.5도, 상주는 4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8도, 상주도 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도 8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은 다시 조금 내려가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